실은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웰다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싫으니까 궁금하긴 하지만 선배님들은 맨날 물어보시지만 근데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지금 오늘이야 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거고 그 선배님하고 그다음에 언니 커플은 책임지고 웰다잉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코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는 웰다잉을 공부한 지 10년 정도 됐으니 내가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눈높이에서도 얘기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사실은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했고 또 블랙길을 진짜 많은 걸어도 경험을 했고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앉아 찍기도 하고 오늘은 아주 그냥 길게 아니 왜냐면 가을이 돼갖고 너무 단풍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꼭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웰다잉이 무엇이죠? 웰다잉 그러면 말 그대로 잘 죽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죽음이라는 거를 먼저 공부를 좀 해보면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어도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웰 리빙, 웰 에이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요. 죽음에 대해서 일단은 좀 공부해보자 하는 게 웰다잉 운동이고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그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다가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을 멀리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두렵죠.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벌써 죽음을 생각하냐 그러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세요. 그런데 뭐 그리고 또 뭐 벌써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새 뭐 독감 주사를 잘못 맞아서 죽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국한된 거 아니어서 일단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이 뭘까? 먼저 일단 공부를 해보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그러자면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웰다잉 공부입니다. 그 우리 진영 씨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제가 무슨 분야를 완전히 바꾸려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쫄딱 들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실은 선배님을 만났는데 출판을 해보려 출판사를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외삼촌이 먼저 웰다잉 과정을 들으셨어요. 각당복지재단이라는 데서. 그리고 저한테 권해주셨죠.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때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리고 또 거부스럽기도 하고 하다가 듣다 보니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 철학이. 그래서 듣게 됐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잘 인식하고 또 그곳에서 또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뭐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 굉장히 좀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오, 그랬어요? 그럼요.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죽음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또 전공이 제가 공대생 출신이어서 이 인문학 쪽은 되게 문외한인데 근데 정말 수많은 분야를 배우거든요. 뭐 죽음학은 물론이고 의학부터 시작해서 생명, 그다음에 뭐 과학, 인문학, 철학, 심리학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너무 몰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됐다는 그럼요. 얘기가 되겠군요. 네네네. 예. 근데 특별히 이제 그 공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치가 되셨어요. 왜냐면은 그 예. 과정 자체가 예. 웰다잉 전문 교육인을 양성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저는 제가 영어 컨설턴트 일을 전공이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25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와 그다음 웰다잉과 결합을 해서 웰다잉 강사가 되시려는 분들한테 강사 소양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웰다잉 코치가 예. 된 거죠. 코치가 하는 일은 주로 뭔가요? 코치는 왜 우리 PT를 하거나 그러면 예. 다 파악해서 예. 원인이 뭔가 한 다음에 습관을 들여주고 그다음에 몸도 쉐입도 잡아주고 어떤 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수납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가 뭔지 질문을 던져줘서 예. 그 사람이 조금은 더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그 대상이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가요? 젊은 아니면 사람이 훨씬 많죠. 젊은 사람도 많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거는 너무 대상이 다양해서 예.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하시죠. 더 두려워하는 네네. 가까이 왔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 그걸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예. 궁금해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들하고 동등하게 얘기하면서 어떤 문제를 좀 본인이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요즘 생각하기도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런 정도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굉장히 속이 깊고 인생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젊은이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실은 항상 죽음을 옆에 두고 있잖아요. 예.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죽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일단은 제가 되게 어려웠던 건 네. 웰다잉 죽음을 공부하는데 내가 너무 인생을 알까? 죽음은 정말 모르지?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게 예. 굉장히 나한테는 방해가 됐었고 예. 그래서 각당 복지재단의 메멘토 모리 독서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 한 20년을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 죽음에 관한 책을 한 300권 이상 오, 읽어온 그래요? 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죽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니 예. 거기서 제가 꼭 그 의대를 갓 졸업한 인턴처럼 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너무 겁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와갖고 자기 이제 금방 죽을 건데 어떻게 예. 했으면 좋겠냐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하죠? 왜냐면 내 예.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일단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너가 삶을 살아내다 보면 왜 릴케가 젊은 시인한테 하는 얘기처럼 네가 의문을 갖고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네가 그 답 속에 살아있는 너를 느낄 거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10년 전이에요. 예. 그래서 제 삶을 살아냈죠. 제가 예. 웰다잉의 방법으로 웰다잉을 알았기 때문에 하니까 지금 뭐 코로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저는 제 삶이 되게 단순해졌고 예. 그다음에 좀 클리어하게 수납이 돼서 예.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해서 이제는 제가 웰다잉 모으고 이런 거를 예. 좀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옛날 코미디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웃기잖아요. 네네. 웃기는 사람들은 진짜 슬픔이 뭔지를 알아야 네네. 그런 시국 배우가 된다는 얘기를 네. 하던데 네네. 그것처럼 인생의 어떤 죽음을 알 때 네. 삶을 더 아름답고 그럼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예.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의 어떤 정도도 너무 다르고 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너도 그럴 거야.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는 정말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하고 사람의 어떤 목숨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생명의 예. 문제고 이거는 정말 평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거 걷다가 그 사람이 편안하게 나한테 얘기하고 주고받다가 나중에 아 알겠다 예. 나 이제 혼자 가도 되겠다 했을 때 그냥 혼자 걷게 놔두는 게 웰다잉 코치여서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되게 많이 이해해야 되고 그럴 것 그냥 같아요. 얘기 들어줘야 되고 이래요. 예.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그 순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맞아요. 그 죽기까지 그 기간, 맞아요. 그때가 사람의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엄청 어렵죠. 예. 그래서 실은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요즘에 이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예.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김연아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예. 직접 그 임상을 보면서 예. 지으신 책인데 예. 이 책을 보면 거의 매뉴얼처럼 예.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잘 예.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죽음하고 늙음이나 이런 것들을 꼭 치료해야 되는 것으로 다루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요? 죽음이라는 건 치료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 예. 죽음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예. 살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질이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예. 살아있는 게 아니어서 예.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예. 아무리 같이 있어도 예. 죽음은 나 혼자 겪어가야 예. 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오래도록 생각해야 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론화를 하고 우리가 예.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예. 죽음을 조금은 덜 공포스럽고 그다음에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겠나 예.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예.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네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생존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네, 생전 장례식이요. 예, 네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장례식을 한번 경험해보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별의 사람들과 네.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어느 날 순간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예.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뭐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예. 어떤 표현도 할 수 없고 이별도 할 수가 없으니 예. 자기가 조금은 정신이 났을 때 감사하다, 예. 사랑한다, 예.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지인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그게 실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렇게 좀 초라한 상태가 되면 예.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그쵸.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그 예. 사람 내가 어떻게 찾아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 그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외롭게 음. 그냥 뭐 모든 기구에 예. 이렇게 의존하면서 예. 죽게 되니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참 너무 어려운 문제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전의료 요양서가 예. 법제화가 돼서 존엄법이라는 게 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놔서 자기는 그렇게 그 불필요한 연명치를 안 받겠다고 작성을 해놓고 예. 본인의 의사가 되게 중요해서 그걸 실행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보호자 된 입장에서는 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이 식물 인간이 돼도 내 옆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별이 그렇게 너무 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치료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날 보내고 싶어 하지 예. 않으니 예.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예. 힘든데도 그거를 감수를 아, 하면서 견뎌내다가 고생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되게 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중환자실이나 그 연명의료 치료를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안다면 예. 그거는 그렇게 예. 옆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사전의료연수 실천 모임이라는 데서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몇 년 동안. 그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때는 전화를 해서 그 용지를 주문하셔서 우리가 보채드리고 자기가 작성을 하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걸 꼭 하고 싶다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시더니 자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예. 왜냐면 말을 못 하시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염을 하려고 하니 그 모든 이빨이 예. 어금니가 그 잇몸 속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참은 거죠, 고통을. 예.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니 정말 그런 체훈 맞고 싶지 않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은 그 사전의료 의향서 뭐 이런 것도 정말 한 거의 20년 동안 수많은 계통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시고 이런 건 제발 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들 앞장서서 그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계층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예. 마지막을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예.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앞둔 사람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네. 사실 일반 사람들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지만 네.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사람들과 관계도 좀 더 친숙하게 그러니까요, 하고 맞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더 원활하게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맞아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웰다잉의 의미를 알고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예. 죽음을 너무 모르니까 예. 아직 안 됐는데 뭐 그렇지만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거는 죽음은 순서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제가 그래서 실은 코로나여서 올해 1년이 굉장히 저한테도 힘들고 뭐 학교를 일단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멈추지 않았다면 네. 내가 그냥 그 방향으로 쭉 그 제동이 걸려서 가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올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수납할 계기가 가져서 예. 저도 또 몸도 간소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것처럼 죽음은 순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도 그렇지만 내 주위도 그랬을 때 내가 조금은 그거를 좀 간접 경험이라도 해봤다면 책에서 어떤 읽어서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당황은 안 하고 내 삶 전체가 망가지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 있거나 뭐 지인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슬퍼할 때 내가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다면 조금은 더 예.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줬을 텐데 아니면 이해를 했을 텐데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죽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 요즘엔 책들이 정말 좋아요. 예. 그리고 요새 책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도 우리 지금은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읽으면 아 이게 하다못해 어린 왕자에서도 죽음을 굉장히 많이 잘 다뤄줬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뭔가. 예. 그래서 좀 새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약간 깊어지면서 인생을 알고 자기 삶이 너무 소중하잖아. 예. 그 소중한 삶을 잘 경영해갖고 죽음의 예. 그 순간까지도 잘 갈 수 있고 더 공부를 해서 죽음 이후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를 아, 상상을 하면 그 정현철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죽음은 이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예. 그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그 후에 있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슬프고 무섭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예.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일이 죽음을 넘어가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10년이 됐어요. 제가 웰다잉 공부한 지. 근데 10년이 돼 가보니 내가 또 삶을 그렇게 살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러다 보니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라는 책이 되게 요새 많이 얼마 전부터 그랬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아 죽음이 더 좋을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내 몸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예. 있지만 내 몸이 없었을 때 날아다닐 수 있고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서 예. 죽음이 그렇게 힘들지만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 예. 겁나지 않겠다 하는데 죽음은 아, 무서워요. 예. 슬프죠. 예, 예. 그래서 훨씬 좋아요. 그래요. 제가 아는 선배가 네. 저를 데리고 두 군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스코틀랜드에 사시는 분인데 아,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오픈마켓. 어. 그냥 시장이니까 막 그냥 막 복잡복잡 하잖아요. 사람들이 떠들고 뭐 거기 보면 뭐 하프 세일, 크레이지 세일, 네. 뭐 방학엔 세일 막 네, 떠들잖아요. 네, 뭐 네. 호객도 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딜 데려가냐면 무덤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덤에는 앞에 것과는 달리 조용하고 비문에 글이 써 있고 네. 또 비문 중에 보면 이 사람 평생 빵을 만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봉사하다 죽었다. 네. 비문에 그런 거 써 네, 있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극과 극의 상황 예? 하나는 살려고 발부둥치는 하나의 모습 네네.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조용함 네. 그 두 개의 어떤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아 인생에 대한 그 비문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무섭게도 느껴졌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구나. 선배님은 하는 생각- 연대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건 비밀인데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하시니까. 후배보다 6살이 많다는 거. 아, 그러세요? 아, 예, 예.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두 애인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네. 한 분은 김혜원 선생님이라고 예. 작가, 두 분 다 작가신데, 예.
여든여섯이세요. 예. 그리고 한 분은 고강희 선생님이라고 예. 그분도 작가신데 예. 84살이세요. 예. 두 분하고 제가 데이트를 잘해요. 옆에서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노상 저를 보면 예. 제가 내년에 실은 60이 돼요. 아, 그러면 60 다 어마어마한 밝혀졌네. 거잖아요. 예. 그럼 옛날 같았으면 60 정말 나는 이제 죽었다 막 이런 예. 생각을 할 텐데 그 선생님들이 내 노상 나를 보면서 아 자네가 진짜 좋은 나이라고 예. 그러면서 막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마음껏 인생을 펼쳐보라고 하세요. 예. 근데 옛날 같으면 아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그런데 예. 요즘에는 정말 그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야, 예. 그래서 오히려 60이 되는 지금이 굉장히 좀 두근두근한 아, 예. 왜냐하면 여자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고 너무 그 어떤 자기가 그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조금은 삶을 안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아, 거니까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자기 관리 잘하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90살 예.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 20년은 좀 더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꿈 같은 20년이 남아있는 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예. 설레이는 마음조차도 있을 정도로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죽음을 모르거나 웰다잉이라는 걸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건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한갑이어서 나 이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그게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 달라진 예. 점이에요. 저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제 인생 후배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네, 같은 교회 맞아요. 다녔고 그런데 제 후배를 만났지만 어떤 인생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한 그런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을 만나면 막 이제 의욕을 가지고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막 하다 보니까 막 분주해요. 그리고 막 정신없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보다 깊고 진지하면서도 그렇다고 의욕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니까 더 진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예. 게 제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예.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저한테는 아주 귀한 애인들인데 예.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90까지만 살았으면 딱 좋겠어 이런 얘기를 예. 하세요. 그러면 5년이에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예. 아 이렇게 또 정을 들여놨다 5년을 예.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5년이 남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시한부 인생이 만약에 내가 5년을 산다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까 하는데 그 두 분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예. 섬기고 그다음에 멋지게 살아가시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늙었다 죽음 이러면 뭐 초라하고 공포스럽고 막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너무 화려하시고 너무 예. 예쁘시고 그렇게 예. 사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선생님들이 옆에 많이 예. 계시니까 저는 남은 누리지 못한 어떤 예. 축복을 좀 누리고 있어서 예. 제가 그래서 실은 아 내가 이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예. 제가 아직 다 못하니까 이렇게 예. 확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사세요는 말 못하고 저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네네. 사람들에게 그 웰다잉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아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예. 당연히 힘들죠. 코로나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생각지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예. 죽음을 다룬 그 다음에 먼저 선배님들이 쓴 책 같은 거를 예. 읽거나 아니면 영화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보다도 훨씬 힘들게 삶을 살아온 예. 사람도 너무 많구나 뭐 이런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 한 번의 생애를 사는 건데 어떻게 살까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요새는 단체 막 예. 남 이르지 말고 예. 좀 자기 포커스를 해서 예. 자기 인생을 좀 수납을 해보면 예. 그러면 훨씬 더 삶이 단순해지면서 행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그 코로나로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갑자기 그래요? 막 근데 5kg 확 쪄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이살이라는 게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거울을 예.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처지고 막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한 7월 그때부터 예. 제가 딱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예. 운동 홈트 많이 하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다이어트는 뭐냐면 오케이 꽃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그런 꽃 거예요. 다이어트? 그거 뭐예요? 이건 제가 특허를 내야 되는 아, 예. 건데
뭐냐면 제가 달달한 걸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예. 보상 심리로 나 단 것 좀 먹어줘야 돼. 그래서 뭐 밀크티 좋아하고 예. 케이크 좋아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런 거 먹으면 나 또 당뇨 걸리고 이 60이란 나이는 뭐 그런 것도 많이 걸리고 이런 나이여서 그래서 그거 일단 다 끊었어요. 근데 너무 그랬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끊은 대신에 내가 그걸로 꽃을 사야겠다. 오. 그래서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꽃 상가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12시에 문을 닫아요. 예. 그래서 한 10시쯤 가면 예. 정말 그때 문을 닫으시니까 꽃은 시들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 싸한 거예요. 예. 그만 뭐 2만 원, 10,000원어치만 사면 막 2만 그래요? 원 다발로 몇 개씩. 그래서 이렇게 다발로 꽃을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화병에다 딱 꽂아놓고 눈을 이쪽으로 돌려도 꽃이 있고 이쪽으로 돌려도 꽃을 놓고 하면 그 공간 안에 있는데도 꽃을 보고 있는 순간 갑자기 벽이 확 번하면서 제가 예. 벌판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주는 어떤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제가 하면서 예. 이렇게 1kg씩 안으로 줄어들어서 5kg가 빠진 거예요. 오, 그래요? 근데 갑자기 5kg를 빼면 얼굴이 거의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선배님들을 만났더니 선배님이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나이도 훨씬 젊어, 뭐 동안이 되고 그 다음에 얼굴도 반질반질해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게 꽃 마사지인가? 그래서 꼭, 예.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작은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이 너무 좋구나.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가 30살이거든요. 오, 그래, 벌써? 근데 이제 코로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내가 좀 뭔가를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요즘엔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음식하는 걸 또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장가를 가거나 그랬을 때 내 엄마가 했던 뭘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열심히 싸주면서 또 되게 기쁜 거예요. 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예. 되게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걸 찾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도 마음이 일단은 안정이 되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이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나니까 행복한 거 예. 그게 바로 웰다잉을 하는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 오늘 참 대화가 굉장히 진지한 거였는데 준비도 없이 진지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깊이 들어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죽으니까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더 활력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죽음을 공부하면 슬퍼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 뭐가 그렇게 활력 있어? 너의 생명력은 뭐야? 하는데 제가 저의 생명력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살려고 하면 죽고 맞아요. 죽으려면 맞아요. 산다는 말이 맞아요. 더 실감나네요. 네. 오늘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가 즉흥적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보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